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시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듬직한 남편과 귀엽고 해맑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저는 동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남편은 변함없이 저에게 좋은 사람이었고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어디를 가나 인생에 진상 같은 인간들이 꼭 있다고 하잖아요. 저의 경우에는 그게 동서였네요. 이번에 사연을 보내며 이야기를 정리하니 예전에 그 기분이 생생하게 살아나서 열불이 나기도 했지만 다 끝난 일이라 그런지 금방 사그라들더군요. 어떤 일이길래 그랬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더 길게 끌지 않고 바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연 써보는 게 처음이라 매끄럽지 못해도 이해해주세요. 저는 서울 중심부에 잘 나가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어요. 벌써 7년이 넘어가네요. 코로나 당시에 다들 어렵다고 할 때도 저는 어찌어찌 잘 넘어왔고 지금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어요. 대기업 식품개발부에 몇 년 다니다가 나와서 차린 건데 30대에서 40대 여성을 타겟으로 맞췄더니 그 지역 수요하고도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아주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굳이 따지자면 금수저는 아니고 동수저쯤은 되지 싶어요. 크게 고생을 하고 크지는 않았어도 제가 스스로 제 앞길을 개척해야 미래가 밝은 그 정도였고요. 처음에 부모님한테 약간의 도움은 받았지만 그래도 제가 대출도 받고 셰프하고 함께 몇 날 며칠 밤 새워가며 레시피 개발하고 가격 책정하느라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저절로 되는 일은 없구나 하고 깨달았고요. 하여간 그때 생각하면 지금 토 나올 정도로 고생을 했었네요.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은 오너 입장에서 조금은 편하게 일을 하고 있고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부터 일에 파묻혀 사느라 학창시절 소꿉장난 같은 연애 빼면 제대로 된 연애는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남자를 몇 번 만나기는 했었지만 다 스치듯 지나가는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친구의 부탁으로 그 친구 회사와 거래처 간의 회의 시간에 샌드위치와 과일을 1인분씩 포장해서 음료와 함께 제공하는 케이터링 서비스를 나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남편을 만났네요. 남편은 친구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고 저한테 먼저 호감을 보이며 다가왔어요. 성격이 온화하고 푸근한 스타일이어서 제가 푹 빠졌고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제야 저는 제가 레스토랑 대표라는 걸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회의 때 제가 직접 배달을 했기 때문에 쭉 직원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어쩐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더니 남편은 그럴 수 있다며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 레스토랑에서 일한 거 맞잖아. 다만 직원이 아닌 운영자라는 건데 딱히 속인 것도 아니고 난 괜찮아. 고마워 오빠 이해해줘서. 실은 전에 내가 레스토랑 한다고 돈 얼마나 버나 은근히 간보는 남자들이 좀 있었거든. 오빠가 그런 건 아니지만 괜히 조심스럽더라고. 그럴 수 있어. 지금은 나한테 다 솔직히 말했으니까 괜찮아. 시부모님도 참 좋은 분들이어서 저는 무난하게 결혼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6개월쯤 있다가 임신을 하면서 저는 레스토랑에 전보다 자주는 나가지 못했어요. 초기에는 유산기가 있어서 계속 누워있어야 했고 나중에는 입덧이 오래가서 레스토랑 문턱도 들어설 수가 없었거든요. 하는 수 없이 집에서 전화로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웬만한 건 매니저한테 많이 맡겼어요. 매니저와는 초창기 때부터 같이 일을 해서 서로 믿는 사이라 마음이 편했죠. 제가 레스토랑 대표라는 건
시부모님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은 직장인인데 제가 사장이나 대표라고 하면 시댁에서 안 좋아할 것 같은 거요. 그래서 결혼 허락받고 결혼 코앞에 두고서야 말씀을 드렸는데 남편이 정말 말을 잘해준 덕분에 시부모님들도 금방 납득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또 그런 걸 꼬치꼬치 캐묻는 분이 아니어서 편하게 넘어간 것도 있어요. 시부모님도 남편도 성격이 무던하고 조용한 편이에요. 남편 동생이 좀 까불까불 하기는 했지만 선을 넘거나 하지는 않아서 오히려 집안에 활력이 되고는 했어요. 시부모님이 정말 신기했던 게 제가 월급 한 250 정도 받는 직원인 줄 알았을 때나 레스토랑 대표인 걸 알았을 때나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였어요. 저를 달리 보거나 하시는 티도 안 났고요. 다만 시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은 하셨어요. 그래, 네가 결단력도 있어 보이고 신뢰를 주는 인상이라 사업도 잘할 것 같구나. 참, 그 말 한마디가 어찌나 힘이 되고 고마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른이 해주는 격려가 중요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고 할까요? 이렇듯 저는 시댁과 별 문제 없이 평탄하게 잘 지냈어요. 항상 시부모님께도 친정 부모님한테 하는 만큼 잘해드리려고 노력했고 양쪽 집안 부모님께 늘 감사하다는 말도 많이 했고요. 아이를 낳고 육아 때문에 버거워하는 저에게 친정엄마뿐 아니라 시어머니도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이가 돌이 지나 제가 레스토랑에 완전히 복귀할 무렵에 남편 동생에게 결혼할 여자가 생겼어요. 그 여자 인사 오는 것 때문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얘 서진애미야, 내일 바쁘냐? 영훈이가 결혼할 사람하고 인사 온다는데 네가 젊은 사람들 입맛에 맞는 음식 준비 좀 해줄 수 있어? 바쁘지만 않으면 부탁 좀 하자. 어머, 도련님 인사하러 오시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저 괜찮아요, 어머니. 없는 시간도 만들어야죠.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그래도 여자는 여자가 봐야 한다지 않니? 너는 또 나보다 더 나이가 가까운 또래니까 한번 잘 살펴봐라. 잘 지낼 수 있을지. 도련님 여자친구면 좋은 사람일 거예요. 예, 그건 모른다. 영훈이가 팔락거리고 다니잖니. 네 남편하고는 달라. 내가 재훈이 정도만 돼도 신경 안 쓰지. 남편하고 남편 동생이 성격이 좀 다르기는 했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처음 들어서 좀 웃음이 났어요. 아무래도 엄마니까 더 자기 자식들에 대해 잘 아는 거겠죠. 제가 잘 알겠다, 준비하겠다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시어머니가 또 한마디 하셨어요. 예, 근데 너 레스토랑 운영하는 건 아직 영훈이도 몰라. 그러니까 영훈이 여자친구 앞에서도 얘기하지 마라. 아, 네, 그래요. 아직 도련님 모르시는군요. 네, 저는 얘기 안 해도 괜찮기는 한데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직 우리 식구 되기 전이기도 하고 영훈이 여자친구가 무슨 카페인지 빵집인지 그런 비슷한 걸 한다는 것 같다. 혹시라도 식구 되기 전에 너 곤란하게 할까봐 그래. 아유, 우리 집안이 먹는 복이 있나. 이렇게 음식 만드는 여자들이 자꾸 오는구나. 시어머니가 둘째 아들한테 제가 레스토랑 대표라고 얘기 안 한 건 왜 그런 건지 알 것 같았어요. 뭐랄까, 서방님은 좀 엉긴다고 해야 하나요? 만약 제가 레스토랑 대표인 걸 알았으면 벌써 몇 번은 자기 친구들 데려와서 공짜 밥 달라고 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귀엽기는 한데 좀 자기 편할 대로 하는 데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신중하신 분이라 저는 시어머니 말씀대로 하기로 했고 다음날 시댁에 가서 음식 준비를 하고 두 사람을 맞았네요. 두 사람이 분위기가 많이 비슷하기는 했는데 동서가
딱 첫인상에 봐도 산할 것 같지는 않았어요. 눈동자를 쉼없이 굴리고 사람을 싹 살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직원들 중에 그런 사람들 봤는데 꼭 뺀질거리고 잔머리 굴려있는 스타일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상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동서는 은근히 저를 떠보고 견제하더라고요. 형님,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형님도 요식업계 쪽에서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저는 좀 규모 있는 유럽풍 베이커리를 하거든요. 카페를 겸하고 있어서 커피나 차 종류도 있고요. 저희 아빠가 무역업 하는 사장님이라 제가 어릴 때부터 유럽이며 일본 다니면서 그런 카페들을 많이 갔었어요. 그중에 마음에 드는 컨셉으로 차렸고요. 그래서 별로 어려움 없이 일을 시작했네요. 형님은 레스토랑 직원이라고 들었는데 언제 한번 오세요. 제가 저희 빵하고 디저트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자 옆에서 서방님이 거들었어요. 형수님, 우리 집 디저트 엄청 맛있어요. 빵도 잘 만들고요. 한번 가서 드셔보세요. 괜찮으면 형수님 레스토랑에 영업도 하시고요. 네, 한번 가볼게요. 그런데 저희 레스토랑은 디저트 담당 파티시에가 따로 있어서 영업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요? 그래도 우리 지혜가 만든 거 먹어보면 마음이 바뀌실 텐데. 아무튼 말 좀 잘해보세요. 자기야, 됐어. 내가 왜 남의 가게에 납품을 해. 우리 가게 거 만들어내기도 바빠. 저희가 장사가 좀 되거든요. 한번 오셔서 분위기랑 보세요. 아이 낳고 나면 아무리 사회생활에도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트렌드 맞는 저희 가게 같은 데 찾아다니면서 따라잡아야 레스토랑에서도 안 잘리죠. 살아남으려면 그 수밖에 없어요. 첫 만남에 참 당돌한 말 아닌가요? 저나 남편이나 시부모님은 다 벙찐 표정으로 서로를 보기만 했어요. 동서가 간 후에 시부모님은 걱정스럽게 서방님한테 다시 생각해보지 않겠냐고 했지만 서방님은 이미 동서한테 푹 빠져 있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지 않냐면서 자기랑 잘 맞으면 그걸로 된 거라고 하는데 시부모님도 할 말이 없었죠. 저희야 뭐 혼수들 입장도 아니었고요. 다만 남편이 조심스럽게 잘 생각해보라고 했다는데 서방님은 이미 결혼하기로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첫 만남부터 듣기 거북한 말을 한 동서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집안에 들어오는 새 식구이고 서로 알아가면서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졌어요.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저 역시 처음에는 서로를 모르니까 좀 안 좋을 수 있다고 여긴 거죠. 그 후에도 결혼식 전까지 두어 번 더 동서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동서는 요식업 운영이 어떤 건지 저한테 자꾸 설교를 하려고 들더라고요. 저야 그걸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사람인데 말이죠. 하지만 제가 레스토랑 대표인 걸 모르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그저 겉으로만 듣는 척하고 흘려넘겼어요. 둘은 결혼식을 잘 치렀고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저는 애 키우랴 사업하랴 바빠서 다른 건 거의 신경도 쓰지 못했고요. 그러다가 몇 개월쯤 지났을 때 동서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형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거의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시댁 갈 때는 형님네 안 오시고 그래서도 못 봤네요. 그러게, 나도 이만저만 바쁜 게 아니라서. 어떻게 일은 잘 돼? 아우, 그럼요. 저는 문제 없어요. 수입도 꽤 짭짤하고요. 형님 언제 오세요? 결혼 전부터 한번 오시라니까 왜 안 오세요? 형님, 손아래 사람이 사업해서 형님이 꿀려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거 정말 바빠서 그랬어. 암만 바빠도 가게 운영하는 저보다 바쁘실까요? 그럼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아직 저희 신혼집도 못 오셨잖아요. 선물은 두 손 가득하시면 더 좋고요. 정말이지 한번 입 터지면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애구나 싶더군요. 동서는 아예 시간하고 날짜까지 정해서 문자로 저한테 자기네 집 오는 날을 통보했어요. 저랑 남편은 딱히 그날 별일이 없어서 그날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서방님 신혼집에 들어선 순간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왔어요. 보통 이런 날이면 음식 준비도 되어 있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친형 부부가 와서 허물 없다 생각한 건지 거실도 너무 정돈이 안 되어 있고 저희를 마중 나오기는커녕 소파에 앉아 과자랑 맥주를 먹으며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아, 아주버님, 형님 오셨어요? 잠시만요. 이거 곧 끝나요. 형이랑 형수님도 이거 같이 보고 나가요. 나간다고? 어디 가는데? 황당해서 물어보자 동서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저희 밥 먹으러 가야죠. 여기 근처에 끝내주는 국수 전골집 있어요. 국수 전골 다들 괜찮으시죠?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지 뭐. 저는 발끈해서 한마디 했어요. 아니, 아무리 형제여도 집에 초대한 건데 손님 불러놓고 이게 뭐예요, 서방님? 에이, 형수님, 빡빡하게 왜 그러세요? 저희 다 아는 사이인데. 형님, 제가 보통 바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형님도 요식업이 바쁜 거 잘 아시죠? 이번만 살짝 넘어가 주세요. 동서가 그래도 눈치가 보였는지 약간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길래 저는 그 정도로 하고 그만뒀어요. 그런데 밥 먹으러 가서 동서가 하는 말들은 참 가짠더군요. 형님, 저희 가게가 좀 바빠져서요. 형님은 레스토랑 오후에 나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오전에 저희 가게 오셔서 쿠키 포장 좀 해주세요. 저랑 우리 직원들은 빵 굽고 디저트 만들고 커피 내리기 너무 바쁘거든요. 잡일할 사람을 따로 뽑을 수는 없어서요. 저희 카페 와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가끔 오셔서 알바하세요. 제가 알바비는 두둑하게 챙겨드릴게요. 됐어. 나 엄연히 내 직장 있는데 그렇게는 안 하지. 나 그리고 전에 동서 카페 몇 번 지나갔어. 손님 적당히 있더라. 근데 빵은 좀 사가는 것 같은데 디저트 종류가 많이 남던데. 쿠키를 만들 생각 하지 말고 디저트 종류를 좀 잘하는 걸로 특색 있게 해봐. 아니 형님, 밖에서 잠깐 본 거 가지고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형님이 아무리 레스토랑에서 오래 일했어도 저 같은 카페형 베이커리랑은 또 다르죠. 우리도 디저트 파트가 있어서 알아. 빵도 식사빵은 굽고 있으니까. 형님, 그래도 형님은 그냥 직원이잖아요. 저처럼 한 가게를 책임지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아는 척도 정도가 있죠. 그리고 형님은 애 엄마라서 저랑은 감각이 달라요. 실은 그래서 우리 가게에 와서 보고 트렌드를 따라가라고 배려해드리는 건데 싫으면 어쩔 수 없죠.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쿠키 포장을 해줄 이유는 없어서 그래. 네, 알았어요. 남편이 동서랑 서방님을 번갈아가 보며 한마디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제가 말렸어요. 괜히 그러다가 좋은 취지로 만난 자리가 싸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식사 후 나가기 전 화장실에 갔다가 동서가 복도에 나와서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저는 동서한테 정이 확 떨어졌네요. 엄마. 그래서 지금 아주버님하고 형님하고 밥 먹었지. 아, 진짜 웃겨. 저 두 사람은 되게 고상한 척하는 거 있지? 우리 시어머니는 왜 저런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나보다 더 이뻐하는 것 같아. 볼 것도 하나도 없구만. 식당 시다바리 따위가 뭐가 좋다고? 동서는 제가 시어머니와 친한 게 질투가 났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를 깎아내리고 자기가 더 낫다는 걸 저한테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식사 자리 한번 하고 한동안 동서와 교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시아버지 생신 선물을 같이 고르기로 해서 제가 동선의 카페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또 황당한 걸 봤지 뭐예요. 바로 동서가 저희 레스토랑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디저트와 빵 사진을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제가 어떤 레스토랑에서 일한다고까지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서는 그 레스토랑이 저희 레스토랑인 걸 몰랐어요. 동서, 그 레스토랑 빵 사진을 뭐 그렇게 유심히 봐? 아, 형님, 저 신제품 구상 중이거든요. 신제품을 남의 제품 보면서 구상해? 여기 디저트랑 빵 30, 40대 여성들한테 입소문이 좋아요. 늘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계절마다 내놓는 게 장난 아니에요. 여기 메인 요리들도 유명하지만 빵하고 디저트 때문에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 나올 정도로 퀄리티도 좋고 모양도 예뻐요. 저 지금까지 내놓은 것들도 여기 거 다 본 따서 만들었어요. 그 말에 진열대에 놓여있는 빵과 디저트를 자세히 보니 정말 저희 레스토랑 것하고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 파티시에는 자기가 고안해서 만든 걸 텐데. 아니, 들어가는 재료까지 비슷하네? 이러면 안 되지. 형님이 그러니까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희 매장 오는 손님 중에 몇 명이나 저 레스토랑을 가겠어요? 저기는 좀 비싼 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베껴서 대중화하고 보급하는 거죠. 뭐가 나빠요? 형님, 그렇게 고지식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카페 커지면 형님 스카우트 하려고 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 의사는 묻지도 않고 무슨 스카웃이야. 됐어. 얼른 나와. 아버님 선물이나 사러 가자. 저는 기분이 이상해서 먼저 가게를 나갔고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동안 본 적 없는 동선의 가게 SNS를 찾아봤죠. 그랬더니 정말 여태껏 만들었던 디저트가 전부 저희 레스토랑 걸 흉내낸 거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하다못해 조금 다르게 만들 생각도 안 했더라고요. 물론 완성도나 섬세함은 훨씬 떨어지지만 손님들은 그런 걸 모를 테니 저는 뭔가 당한 기분이라 속상했어요. 저희 레스토랑 파티시에도 알면 아주 길길이 뛸 일이었죠. 그 사람이 프랑스하고 일본에서 공부하고 와서 혼자 독창적인 걸 만들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자기 노력물을 누가 쉽게 베꼈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다음 명절에 시댁에 가서 만나서 제가 그 레스토랑 대표라는 걸 밝히고 디저트 베낀 걸 사과받자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도 주고요. 물론 명절까지는 꽤 시간이 남은 때였지만 그 전에는 저도 바빴고 동서랑 굳이 얼굴 마주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사실 제가 그래도 식구라고 좀 봐주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한테 저희 레스토랑 빵을 갖다 드리려고 시댁에 들렀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빵을 아주 좋아하셔서 가끔 갖다 드리곤 했거든요. 근데 아파트 현관문이 열려있고 안에서 동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니가 모르셔서 그렇지 저희 카페빵이 훨씬 질이 좋아요. 형님이 있다는 그 레스토랑이요. 그런 데는 재료 절대로 좋은 거 안 써요. 형님도 알면서 말 안 하는 걸걸요? 형님이 좀 음흉한 데가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형님하고 자란 환경이 차이가 나서 같이 말을 못하겠어요. 저는 압구정하고 청담에서만 놀았거든요. 그런 데에서 케이크도 많이 먹어보고요. 백화점도 현대만 가봤지 다른 데는 가지도 않아요. 저희는 꼬인 데가 없는데 형님은 없이 자라셨나? 꼬인 데도 많고 음흉해요 사람이. 무슨 소리냐? 큰애가 어디가 음흉해? 걔처럼 싹싹한 애 없어. 네가 잘못한 거다. 내가 큰애를 알아도 더 오래 알았잖니. 아니에요 어머님. 전에도 저희 집에 와서는 다 이해해주는 것처럼 굴더니 저랑 오빠한테 얼마나 잔소리를 했는데요. 남들 안 보는 데에서는 그런다니까요. 사람 깔보는 건 기본이에요. 저 솔직히 형님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어요.
어머니, 그리고 보니까 아주버님도 쥐잡듯 잡는 것 같던데요? 아주버님이 아주 주눅 들어서 그 앞에서 어깨도 제대로 못 펴요. 이게 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저는 순간 들어가서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가 뭔가 잘못 알았구나. 재훈이는 큰애 같은 여자 없다고 했어. 내가 본 서진애미도 그렇다. 걔는 앞뒤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애가 아니야. 어머니랑 아주버님이 너무 형님을 좋게만 보시는 것 같네요. 앞으로 저랑 더 많이 지내시다 보면 형님이 얼마나 잘못하시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드리는 빵 드시고 저한테 잘해주세요. 네? 제가 정말 좋은 곳으로만 모실게요. 형님같이 서민적이고 속 좁은 사람은 돈 쓸 줄도 모르잖아요. 형님 진짜 저렴하고 싼 데만 갔죠? 안 봐도 뻔하죠 뭐. 이래서 사장하고 직원이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집안 식구들한테도 돈 쓸 줄 모르잖아요. 어머니도 저랑 지내시다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나는 싼 거, 저렴한 거, 비싼 거 이런 거 안 따져. 사람이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네 마음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둘째야, 너도 이렇게 큰애 깎아내리려고 하지 말고 너는 너대로 잘 살아. 그러면 돼. 어머니, 제가 누구를 깎아내려요.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중간부터 동서가 하는 말들을 다 녹음했고 집에 와서 이걸 어떻게 할까 혼자 생각하고 또 했네요. 정말 화학 다 터뜨리면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것 같았어요. 모든 일을 현명하게 할 필요가 있었죠. 그 와중에 저는 시어머니한테 감동했어요. 끝까지 저에게 의리를 지켜주셨고 동서 말에 휘말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주관을 지켜주시니 저로서는 감사할 뿐이었죠. 저는 한번 진짜 동서한테 따끔하게 말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생각만 그랬을 뿐 레스토랑이며 아이며 남편이며 또 제 생활을 하다 보니 그건 뒷전으로 밀려났어요. 시간을 낸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별로 좋은 일도 아닌데 에너지 소모하고 싶지 않았고요. 그렇게 몇 주 지나갔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큰애, 요새도 많이 바쁘냐? 그냥 늘 똑같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 내가 이번에는 김장을 좀 많이 해서 사돈댁들에도 좀 주고 싶구나. 한번 한다 하면서 못했네.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 김치 정말 맛있잖아요. 그 동네에서도 소문 다 났던데요. 그러냐? 그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김치는 자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너랑 둘째한테 내가 김치 담그는 비법도 알려줄 겸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 네, 그럼요. 저는 좋아요, 어머니. 그동안 김장 잘 못 도와드렸는데 이번에 열심히 할게요. 늘 바쁜 사람 손을 내가 어떻게 빌려. 그런데 이번에는 니네 둘한테 좀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드는구나. 네,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배추는 주문해 놓을게요. 말씀만 하세요. 고맙구나. 네가 일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하니 레스토랑도 잘 돌아가나 보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한테 주문을 받아서 배추 200포기를 시댁 앞으로 보내놨어요. 해남에 배추 정말 잘 절여주는 데가 있는데 그 일하시는 분하고 좀 친분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특별히 좋은 배추로 잘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그리고 동서한테도 미리 전화를 했어요. 동서,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지? 이번 김장 같이 한다고. 우리한테 어머니 김치 담그는 비법 알려주실 건가 봐. 어머니 진짜 김치 맛있게 하시거든. 그날 늦지 않게 오고 고무장갑 준비하고 그리고 수육할 돼지고기 좀 사올래? 형님,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골치가 너무 아프거든요. 안 그래도 바쁜 사람한테 하루 겨우 쉬는 날 와서 김장을 하라뇨.
저 진짜 바빠요. 아무리 그래도 김장 같이 하기로 했는데 안 오면 되겠어? 어머니 모처럼 마음 먹고 우리 둘 다 부르신 거잖아. 동서, 어머니한테 이쁨 받고 싶지 않아? 나보다 더 잘 보이고 싶으면 가는 게 좋지 않아? 그럼 부수적인 재료들이나 돼지고기는 형님이 준비하세요. 저는 바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형님, 진짜 저희 가게에 오셔서 알바 좀 하세요. 그래도 이쪽 일 해보셨으니까 대충 돌아가는 건 아시잖아요. 주말에 한 타임만 오셔서 서빙 좀 하세요. 제가 알바비는 두둑하게 챙겨드릴게요. 됐어. 그럴 시간 있으면 서준이 공부 앉아 더 가르치겠다. 아무튼 김장하는 날 보자. 동서가 김장을 전혀 챙길 생각이 없어 보여서 저는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재료 주문하는 게 뭐 있나 체크하고 저랑 남편이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김장하는 날 시댁에 갔는데 동서랑 서방님은 안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 말씀이 아직 오지 않았고 전화도 안 받는다는 거였어요. 오늘은 내가 한마디 해야겠다. 엊그제도 전화해서 늦지 말라고 했는데 둘 다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구나. 그동안 나 둘째한테 많이 참았어. 서진애미 너도 알지? 둘째가 너에 대해 험담하는 거. 근데 너 한마디도 안 하더구나. 네가 참 애가 됐다 싶었다. 근데 얘는 내가 일부러 부른 날에도 이게 뭐라니? 영훈이도 그래. 이런 날 쌍으로 전화도 안 받고 뭐 하는 짓이지? 시어머니는 동서랑 서방님한테 많이 실망하신 것 같았어요. 어쨌든 배추를 계속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저와 남편이 일단 고춧가루를 꺼내놓고 가시며 파며 안에 들어갈 재료들을 막 썰기 시작했어요. 그때 현관문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나더니 동서와 서방님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동서가 오른쪽 팔에 깁스를 했더라고요. 저희는 다 놀랐죠. 어머 동서, 팔 다쳤어? 그래서 늦은 거야? 네, 어젯밤에 팔을 다쳤는데 밤늦게 응급실 갔더니 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어쩌죠? 죄송해요 어머님. 아니다 됐다. 아픈데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어. 일단 좀 쉬어. 근데 서방님이 저희랑 눈을 못 마주치고 말을 못 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동서 편 들어주느라 말이 많을 텐데 말이죠. 조금 이상했지만 일단 동서는 소파에 앉아서 쉬었고 저와 시어머니가 전부 김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속을 넣기 직전에 친구분들과 1박 놀러 가신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았는데 터미널로 데리러 와달라는 거였어요. 영훈이 재훈이 가서 아빠 모시고 와. 여기 이제 팔 아픈 일은 다 끝나서 나랑 첫째가 속만 넣으면 된다. 다녀와. 시어머니 말씀에 남편과 서방님은 시아버지를 모시고 오기 위해 나갔어요. 그리고 저랑 시어머니가 일을 하는 도중에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속이 많이 남을 것 같구나. 저기 앞동에 사는 니네 고모댁에 좀 갖다 주고 올게. 시댁에서 얼마 안 떨어진 것 같은 아파트 단지에 시고모님이 사셨거든요. 시어머니는 김장 속을 챙겨서 시고모님 댁에 가셨고 저 혼자 속을 넣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친구랑 전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야, 내가 미쳤냐? 김장을 하게. 나 집에서도 저런 거 해본 적 없어. 우리 엄마가 미쳤다고 자기 손으로 김장을 해? 이런 건 다 일하는 사람들 시켰지. 내가 생각보다 너무 소심이 나고 결혼을 한 것 같다. 어떻게 일 안 하냐고? 야, 이럴 때 쓰라고 달린 게 머리야. 내가 오늘 여기 뭐라고 할게. 깁스하고 왔어. 동서는 전화를 끊고 저와 눈이 마주치더니 아주 태연하게 웃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다 들었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였어요. 머리가 나쁘면 몸이 개고생이죠. 네. 그러고 보니 동서는 깁스한 팔을 휘두르며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멀쩡하게 오른손으로 과자도 집어먹었고요. 그걸 본 저는 순간 이성의 끈이 끊어졌고 바로 망치를 찾아다가 동서 깁스를 확 부숴버리고 말았네요. 동서는 너무 놀라서 핸드폰도 집어 던졌고요. 너 팔 멀쩡한데 일 안 하려고 쇼한 거야? 그래서 서방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 하셨던 거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 가만 안 있어. 시어머니 오면 내가 다 잃을 거야. 내 깁스 부셨다고. 그때였어요. 뒤에서 대노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디 말해봐라. 깁스 부셨다고 말해봐. 그 말에 동서도 저도 놀랐어요. 동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얼음처럼 굳어버렸죠.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한테 다가와 머리채를 잡더니 막 흔드셨어요. 그런 모습은 처음 봤기 때문에 너무 많이 놀랐네요. 야, 진짜 사람이 보자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여?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겨도 유분수지. 어떻게 시어머니를 속일 생각을 하냐? 네 시숙하고 동서가 그렇게 우스워? 내가 우스워? 어머니, 이것 좀 놔주세요. 형님, 이것 좀 알려주세요. 동서는 시어머니한테 머리채를 뜯기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왜 말려? 어머니가 어디 이러실 분이야? 그만큼 동서가 열받게 한 거야, 지금. 그래, 소시민 손맛이 어때? 그때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서방님까지 왔어요. 남편과 서방님이 시어머니를 겨우 말렸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지셔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레스토랑 직원이라고 무시하는 큰애. 사실은 그 레스토랑 운영자야, 거기 대표라고. 영훈이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그 사실을 알면 얼마나 폐를 끼칠까 싶어. 내가 말하지 말자고 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그 사람 일을 존중할 줄 알아야지. 넌 뭐냐? 네가 그깟 작은 카페 하나, 그것도 바깥 사돈이 주신 돈으로 운영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해? 네가 아무리 강남 좋은 데에서 살고 자랐으면 뭐하냐? 이렇게 인성이 개차반인데. 그래, 네가 그렇게 따지는 돈으로 한번 해보자. 네가 큰애보다 돈을 더 벌겠니? 큰애가 나한테 싼 것만 해줬다고? 너는 나한테 일본 여행 최고급 운임을 해주고 미국 여행 퍼스트 클래스 태워서 보내줄 자신 있냐? 나랑 우리 바깥 양반 큰애가 그렇게 해줘서 다녀왔어. 동서는 제가 레스토랑 대표라는 사실에만 꽂혀서 다른 얘기는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귀신을 본 것처럼 저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형님이 그 레스토랑 주인이라고요? 대표라고요? 말도 안 돼. 이런 촌스러운 아줌마가. 재수씨, 정말 듣자 하니 너무하네요. 우리 집사람이 어디가 그렇게 촌스럽습니까? 재수씨랑 취향이 다르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당신 가만히 있어. 동서 말대로 나 촌스러워. 그렇다고 쳐. 근데 나같이 촌스러운 사람 감상으로 하는 레스토랑에 동서가 나고 자란 그 동네 사람들 되게 많이 와. 그 사람들이 좋대. 그런데도 내가 우스워 보여? 정말 사람이 정도라는 게 있어야지. 내가 오죽했으면 동서 깁스를 깨버렸겠어. 서방님, 이거 알고 계셨죠? 어떻게 이런 걸 편들고 계세요? 형수님 아니면 제가 어쩌겠어요. 죽어도 김장하기 싫다는데요. 제가 어제도 얼마나 혼난 줄 아세요? 엄마는 왜 갑자기 김장을 시키고 그래? 서방님이 툴툴대자 동서는 더 놀라서 서방님 입을 막으려고 했어요. 오빠 좀 가만히 있어. 그런 말 하는 게 나 도와주는 것 같아? 이걸 다 본 시아버지가 호령을 하셨어요. 됐다. 말 더 하고 말고 할 게 뭐 있냐? 둘째 너에 대해 아주 잘 알았다. 에잇! 시아버지는 큰 소리로 기침을 하고는 불쾌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가 버리셨어요. 저희는 한동안 조용히 있었는데 그 후에도 동서는 제가 레스토랑 대표라는 게 믿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진짜 거기 대표 맞아요? 근데 왜 이러고 다녀요? 어떻게 하고 다녀야 되는데. 나 명품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냥 일하고 돈 버는 게 좋을 뿐이야. 그리고 동서 우리 레스토랑 디저트 베낀 거 그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안 그러면 나 이거 정식으로 문제 삼을 거야. 우리 파티셰가 알면 정말 난리 나. 그동안 내가 의리로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더는 안 되겠거든. 동서 우리 디저트 모양 흉내만 낼 뿐이지 디테일한 건 하지도 못하잖아. 그렇게 만들면 우리 진품에도 먹칠하는 거야. 내가 조만간 변호사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변호사 소리가 나오자 그제야 동서는 저한테 매달렸어요. 형님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앞으로는 안 뺏길게요. 더 이상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함부로 굴었던 거 다 잊어주세요. 용서하세요. 제발 그런 일만은 없게 해주세요. 저 결혼하고도 이렇게 된 거 알면 저희 집에서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동서가 동서 집안에서도 말썽꾸러기구나. 그럼 한마디만 더 하자. 전에 시어머니한테 나 험담하던데 있지도 않은 일로 이제 그러지 말아줄래? 다 큰 어른이 그게 뭐하는 짓이야? 창피하지도 않아? 그때 흥분을 가라앉히고 가만히 계시던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도 알아. 둘째 너네 집에서 안 좋아하는 거. 그래서 너 나랑 우리 바깥 양반한테 잘 보여서 우리 유산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한 거 안다. 그렇다고 큰애를 못된 사람 만들면 되겠니? 어디서 그런 걸 배웠어? 네가 그러니까 니네 집안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거야. 나 더는 네가 큰애 건드리는 거 안 참을 거다. 집안이 엉망이야. 어머니 잘못했어요. 아주버님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한 것 같아요. 너 앞으로 큰애에 대해 없는 말 하지 마라. 큰애가 지 남편을 뭐 어쩐다고? 그딴 말 한 번만 더 지어내기만 해봐. 다 끝낼 줄 알아. 그 말에 동서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더니 울기만 하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그날 처음 동서가 유산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계속 저를 모함하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때 한 번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렇게 김장날은 한바탕 난리가 난 후에 마무리되었네요. 동서는 다음날 저한테 다시 전화해서 잘못했다고 사죄를 했고 디저트도 더 이상 베끼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희 레스토랑에 와서 파티시에한테 정식으로 사과를 했고요. 파티시에는 지금까지의 일은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단단히 다짐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동서가 카페를 정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기에는 힘에 부친다나요. 당분간 집에서 쉴 거라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만 했고 더는 동서도 서방님도 만나지 않았어요. 남편도 서방님하고 통화만 가끔 하지 만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당분간 서방님 내외와 따로 자리를 갖지 않으려고 해요. 저를 그렇게까지 모함하고 무시했던 사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제 와서 그들이 저희한테 잘해주는 것도 낯간지러워서 싫더라고요. 동서는 그 후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도 죄송하다며 100배 사죄를 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당분간은 둘째가 보고 싶지 않다며 한 몇 년은 보지 말자고 하셨대요. 그 바람에 동서는 굉장히 시무룩해졌다고. 하지만 저는 달래주거나 위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동서가 유산 때문에 그런 게 꽤나 상처였나 보더라고요. 누군들 안 그렇겠어요. 자신을 인간적으로 좋아해주는 게 아니고 돈 때문에 그런다면 다들 상처를 받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저희는 시댁과 계속 잘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내년쯤부터는 동서와 서방님을 만날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둘이 복닥거리며 힘들게 살고 있는 걸 아시거든요. 저는 김장날 동서 깁스 부숴버리고 제가 레스토랑 대표인 거 밝힌 것만으로도 충분히 복수했고 사이다였어서 더는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잘 들으셨나요? 참, 너무 곱게 커도 안 좋다는 걸 동서를 보며 안 것 같아요. 제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 제 이야기 마칠게요. 다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